안녕하세요. 제우스 공무원 이충건입니다. 2023년 지방직 대비 효율적 학습법 가이드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3가지 점수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여러분의 점수대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기서 제시하는 그런 학습법, 공부법, 그 준비에 따라서 따라오시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점수는 향상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딱 검증된 겁니다. 자, 일단은 지방직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마음 자세를 보면은 한 3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최근 추세에 따라서 지방직 역시 평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올해 국가직 난이도와 비슷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올해 국가직이 약간 평이하게 나왔죠. 세 번째, 고등 기초 어휘 암기만 하고 문제만 정말 주구장창 풀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국가직에서 어휘가 조금 쉽게 나왔잖아요. 진짜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망한 학생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자, 그러면 지방직 시험을 준비하는 올바른 마음 자세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 시험의 난이도는 시험 당일날 전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쉽게 나온 걸로 예측했다가 진짜 어렵게 나와가지고 뒤통수 맞은 일이 한두 번입니까? 자, 부질없이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just do it,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 고민 자체를 하지 마세요. 쉽게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말라고요. 어떠한 난이도의 시험이 출제되더라도 다 풀어낼 수 있는 진정한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실력이 길러지죠.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하고 문제풀이하고 어떻게 문제 나올 것인지 유형별로 정리하고 하면 되잖아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기에 맞춰서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점수대별로 아까 제가 나누어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일단 60점 이하 학생들입니다. 참 답답하죠. 나보다 여러분이 더 답답하겠죠. 당사자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단어 학습 시간을 좀 더 늘려야 됩니다. 여러분, 단어 아무리 외워도 잘 안 외워지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무리 외운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학생 때부터 쭉 외운 게 아니라 지금 외우지 않다가 갑자기 외워서 그런데, 이게 매일매일 시간을 일정하게 정해놓고 꾸준히 하다 보면 진짜 쌓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모르는 단어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렇게 조바심 내지 말고 매일매일 꾸준하게 반복하면서 단어를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거 정말 힘든 일이죠. 그래도 해내야만 되고, 두 번째는 기본서 시리즈를 수강한 학생들과 저희 기본서 시리즈를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기본서 시리즈는 이충건 영어 기본서, 문법, 구문, 독해 이 3가지로 나누어지죠. 뭐 단어장도 있죠. 그러면 그걸 수강한 학생들은 일단 그거를 자신의 것으로 체화시켜야 됩니다. 즉 복습을 하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 봤기 때문에 이 복습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그 효율성, 효과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옛날에 여러분이 처음 볼 때 1시간 공부해가지고 만약에 30이라는 그 수치를 얻었다. 그러면 똑같이 1시간 공부하면 100이 됩니다. 한 3배 더 훨씬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서 시리즈를 수강하지 못한 학생들은 지금 그 3권 다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13시간 완성 전 개념 압축 특강을 제가 했습니다. 여기는 문법, 구문, 독해를 전 유형으로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내가 이 강의를 한 목적은 나중에 문제풀이를 할 때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건지는, 그걸 목표로 해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본서 시리즈를 다 공부했던 학생이라 할지라도 13시간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이걸 하게 되면 이게 체화시키는데 복습 시간, 또 뭐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훨씬 더 시간이 줄어들 겁니다. 그 다음에 기출 869제 하고요. 그 다음에 하프도 개념편, 실전편, 심화편 중에서 개념편으로 적용하고 실전 연습을 하세요. 그 이후에 5월 초나 중순에 동형 모의고사 8회분을 이미 개강되어 있죠. 그 8회분을 통해서 마지막 최종 점검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일단 점수대가 최고로 나올 겁니다. 자기가 낼 수 있는 점수에 비해서 충분히 8점 이상 나옵니다. 자,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냥 양치기, 문제만 많이 풀면 된다. 틀린 거 답 체크하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점수 올랐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점수가 잘 나오거나 고득점자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도 안 해야 되겠죠. 두 번째, 65점에서 80점대 학생들입니다. 이 점수대가 가장 많죠.
자, 이 점수대 학생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첫 번째,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약점이. 약점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영역별 약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형별 약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Q&A 올리고 막 질문하는 거 보고 상담도 해보니까 어휘만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학생들. 그 다음에 생활영어. 이거 진짜 쉬운데 이거 틀리는 학생들. 그 다음에 문법. 그 다음에 구문이나 독해.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해석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일단 문장이 해석이 잘 안 된다. 이런 약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었고 또 유형별 약점은 뭐 빈칸 추론만 나오면 무조건 틀린다. 또는 순서 잡기, ABC. 그 다음에 주어진 문장 위치, 문장 삽입 문제라든가 심지어는 대입 파악, 주제 제목 요지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틀리나라고 연구를 해보니까 상담하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더라고요. 아니 위에 주어진 문장을 보고 답만 찍으면 되는데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빈칸 추론, 순서 잡기 있죠. 아니다. 일치불일치 있죠. 일치불일치. 그것도 계속 틀려. 그래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자기가 많이 틀리는 거 있죠. 그것만 집중적으로 여러분 약점을 보완을 하게 되면 분명히 8점대 이상 올라가죠. 그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 영역별 약점과 유형별 약점으로 나누어서 자기가 약점을 보완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약점을 토대로 한 적용 연습을 하되 뭐로 하나 하면 기출 869제하고 실전 200제로 하세요. 실전 200제가 여러분 실제 난이도보다 좀 높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여러분의 체력을, 그러니까 실력에 대한 체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줍니다. 이게 다 검증된 겁니다, 이거. 자, 세 번째는 지엽적인 개념 학습도 필요합니다. 이번에 국가직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게 7번 문법 문제인데 실제로 보면은 until과 by의 차이거든요. 뭐 끝내다 이런 거 나오면 다 by잖아요. 계속하다 하면 until이고. 근데 이게 어디에 있었나 하면 이충건 영어 기본서 문법 전치사편 첫 번째 시간 전치사에 바로 나오거든요. 바로 첫 페이지에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자기 걸로 좀 체화시키고 어떻게 문제 나올 것인가 내가 체크해 준 것만 했어도 절대 틀리지 않는데 지엽적이다 보니까 그걸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약점 보완하고 약점도 영역별 약점과 유형별 약점으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잘 보완을 하고 또 기출 869 실전 200제로 여러분 약점을 보완을 하고 지엽적인 문제도 체계적으로 학습해 나가면은 반드시 점수 8점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85점 이상 항상 나오는 학생들. 이 학생들이 나는 제일 사실 걱정이 되는데요. 이 학생들은 일단은 자만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근데 한 두세 개 틀리면 또 7점대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하세요. 문제를 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감으로 그냥 답이다 하지 말고 어디를 보고 답을 찍었지? 어떤 논리나 어떤 그런 그 방법으로 내가 답을 찍었는가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나는 문제를 풀고 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를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방법, 전혀 다른 문제라도 같은 방법으로 풀 수 있게 하잖아요. 그 방법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도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내가 좀 더 많이 했으니까 내 따라오는 게 훨씬 더 쉬울 겁니다.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구문 독해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게 back to the basics, 뒤로 돌아가는 건데 이번에도 그 문법 국가직 5급 같은 경우에 그 긴 문제가 한 문장이에요. 해석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20번 지문 같은 경우에 구문 난이도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 단어도 좀 어렵게 나왔죠. 그러니까 구문이 안 잡히다 보니까 감으로 풀어요. 감으로. 감으로 풀면 감으로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구문 독해 연습을 좀 하고요. 감으로 안 하게. 세 번째, 변별력을 위한 그러니까 자기가 틀릴 만한 거, 어려운 거 위한 고난도 문항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 시험보다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로 적용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실전 200제하고 하프에서도 실전편과 심화편을 주로 다루시면 됩니다. 심화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실제 난이도보다 훨씬 높게 한 거니까 그걸 하면 됩니다. 이미 개강되어 있습니다. 하프는. 다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동영을 하면 되겠죠. 동영. 여러분요, 시험이란 것은 정말로 다 독립적인 변수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절대 모릅니다. 그거 예측하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겸손하게 공부를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실패하지 않잖아요. 자만한 사람은 반드시 실패를 하잖아요. 그럼 겸손한 게 맞죠. 자,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한 2달 좀 넘게 남았는데 이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싹 다 처음부터 돌려도 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지방직 하면은 뭐 서울시가 편입되는 바람에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세요. 그러니까 시험이 어떻게 나올 거는가 생각 안 하는 게 맞죠. 그래도 약간 조금 긴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일시적인 감정에 흔들려 가지고 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하지 말고 just do it and then some, 그냥 하세요. 그리고 좀 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정해진 곳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패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검증된 방법을 따라오지 않고 여러분 그때그때 느낌에 따라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면은 여러분은 붙을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이 있고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또는 여러분의 자질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실패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겸손하게 제가 여러분들 제시하는 대로 이 가이드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